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계단에서 넘어진 여성이 산재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젠틸파티는 퀘벡에 거주하는 에어 캐나다 소속 콜센터 직원으로 재택근무를 하다 점심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업무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만큼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에어 캐나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립 부비의 퀘벡 행정재판관은 젠틸파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생긴 부상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받은 것은 BC주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퀘벡시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 고용주가 2년간 직원 월급의 90%를 지급합니다. 퀘벡시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하는 아우드 레인프레이는 고용주들의 책임을 재정립하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라며 여러 비즈니스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 전했습니다. 허나 사건이 지방 노동 재판을 통해 다뤄진 만큼 퀘벡 내에서만 법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은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짧은 쇼핑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CBSA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BC 주민들은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으로 24시간 미만 동안 여행할 경우 PCR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있는 사람과 BC주에 입국하는 12세 미만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친 부모, 의붓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 중 한 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사교 방문을 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테스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11월 중순 홍수로 인해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고속도로가 유실된 후 내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칼더 포인트 로버츠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달러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에 있는 부동산의 75%는 캐나다인 소유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칼더는 포인트 로버츠 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 소식은 우리 커뮤니티의 축복이고 우리는 매우 안전한 커뮤니티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주 하이더와 워싱턴주 포인트 로버츠의 외딴 지역 사회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는 또한 미국 본토에 접근하거나 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포인트 로버츠의 거주자와 인접 지역 내에서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하이더 및 포인트 로버츠의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두 커뮤니티 모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경계에 있으며 주민들은 종종 양쪽에서 사교 활동을 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하이더의 경우 이 알래스카 지역사회의 학생들은 BC주 스튜어트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CBSA는 모든 여행자가 국경으로 향하기 전에 캐나다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22일 수요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WLB 및 지역별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 기준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 19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2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로컬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은 50% 이상의 수용 인원 제한을 받는 사업주를 포함하며 수익 감소 임계치 요건을 25%로 낮추었습니다. 적격 사업주는 소득 손실 정도에 따라 25%에서 최대 75%까지 임금과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CWLB의 경우 주정부나 준주정부가 50% 이상의 캐퍼시티 제한 50%를 도입한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발표는 정부가 락다운의 정의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이 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수입의 50% 이상을 상실한 적격 근로자들에게 주 $300의 소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장된 지원 프로그램에는 약 $4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예정이며 이는 최근 이코노믹 앤 피스칼 업데이트 2021에서 발표된 $45억 달러의 오미크론 대처 비용으로 커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과 CWLB 프로그램은 모두 지난 10월에 발표되어 12월 17일에 발효되었으며 내년 5월 7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사무실 직원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현재 자가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 3명과 보안 요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중보건 지침을 잘 따르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됨으로써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협적이며 우리 주변 어느 곳이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케이스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트루도 총리는 말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으며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총리는 보건부의 권고 때문이 아니라 스태프들과의 접촉 특성상 완전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총리 부인 소피 그레고어 트루도는 가벼운 독감 증상과 미열 증상을 보인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 부인은 당시 증상 발생 전 영국 런던의 행사 참여차 다녀온 적이 있었고 결과가 나온 후 자가격리 등 권고사항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총리도 당시 14일간 자가격리했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늘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신다면 짐 방문 전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의 몇몇 짐들은 2022년까지 새해가 될 때까지 업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스위트 앤 토닉, 스포크하우스, 원 아카데미 라이프, 식스사이클은 모두 임시 폐쇄를 결정했으며 대부분은 휴가 시즌이 끝나거나 내년에나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위트 앤 토닉은 20일 인스타그램에 급변하는 상황과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22일 수요일부터 연휴를 맞아 임시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공지했습니다. 원 아카데미 라이프는 이와 유사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들의 858 이스턴 애비뉴 지점이 2022년 1월 3일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회원, 직원,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이며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스포크하우스와 식스사이클은 토론토에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상 수업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수요일부터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핀 스튜디오 또한 현재 도시에서 테스트를 위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즉시 유효한 휴가 시즌을 위해 스튜디오 수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올해 밴쿠버가 역사상 가장 추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도 있음을 예보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메트로 밴쿠버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기상청은 매서운 추위가 주말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예보하며 현재 흔치 않은 규모의 극기단인 북극 지방에서 발생하는 건조하고 한랭한 거대한 공기덩어리가 비시주 내륙에 내려앉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기단은 오는 몇 일에 걸쳐 해안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새는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며 눈 역시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주 내륙의 경우 약 1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되며 밴쿠버 아일랜드의 고지대의 경우 약 20cm에서 40cm까지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하회 사운드, 시투스카이 고속도로, 그리고 휘슬러의 수요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렸으며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겨울 폭풍 경보는 포프와 프린스턴을 잇는 3번 고속도로, 그리고 코키알라 고속도로 역시 해당됩니다.